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50대가 되면은요,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보험료가 30대 이하 연령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병력이 있으면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보험이 부족한지 또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유익한 정보 준비해놨으니까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훌륭한 전문가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광희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이것만은 꼭 가입해 놓자라고 하는 제가 오늘 보험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가입은 사실 유병자나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건강하신 분도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유병자분 또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 자체로는요. 지금 제가 첫 번째 꼭 가입해야 될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오늘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순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유병자라서 우리 여태까지 할증을 가져가거나 또 때로는 비싸게 아니면 때로는 거절체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소개할 보험은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 회사에다가 여러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문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보험은 아마 못 만나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금 이 한 회사에서 손익분기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선 손해율이 큰 역마진이 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싫어하지만 소비자는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이롭고 유리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암보험인데 여기 보시면 묻지마 암보험이라고 돼 있죠. 예, 뭘 묻지 말려고 하냐면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만 아니시면 됩니다. 암도 5년만 지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입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하세요. 네, 0세부터. 예,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보험료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유병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병자라 그래서 내가 꼭 진단이 있거나 약을 먹거나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보험 청구를 또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록이 좀 많이 남으면 회사에서는 위험군으로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병자나 같은 동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할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위험률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표준체, 그야말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위험률을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보험하고 지금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으셔도 현재 약을 드시고 계셔도 상관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암보험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다른 특약은 또
따로따로 선택해서 가지고 요즘 보험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보험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종합으로 묶어서 가져가야 된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특약을 어쩔 수 없이 묻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보험만 단독으로 나는 그냥 암 진단비만 가져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항암 방사선 뭐 진단비를 가져가겠다. 이런 선택을 지금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것은 왜 암보험을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요. 암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크시고 근데 첫째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생활비죠. 생활비, 병원비.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사실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없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진단이 나오면 다시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진단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나 가입해 주시어야 한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건강할 때 준비하시고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은 내가 원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내가 원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험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암이 진단이 나오거나 뭐 2기, 3기 이렇게 하면 사실 그냥 앓으시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미리 조기 진단도 해서 치료도 하고 또 뭐 수술을 하거나 빨리 좋은 치료를 받죠, 일단. 근데 얼마큼 수술이라든가 치료가 좋아졌냐면은 지금 우리 뭐 실손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암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뭐 중대한 질병도 갖고 계시고 이런 CI도 갖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치료비, 생활비인데요. 병원에 가시면 일단 치료를 시작할 때 뭐 수술을 하시던 치료를 할 때 약을 드시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요. 예, 나라에서 5%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치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약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거의 보면 비급여를 많이 권해드려요. 비급여는 뭐냐면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본인 부담금으로 자비를 쓰는 그런 걸 비급여라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후도 좋고 치료도 빨리 되고 예, 통증도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본능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 요즘에 치료가 어떻게 좋아졌냐면 맘모토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가슴 수술하실 때 아주 통증 없이 시술로 입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레이저로 내지는 시술로 통해서 맘모톰 수술 많이 간단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쬐지요. 예, 관열이라 그래서 상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쬐는데 지금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토모테라피라 그래서 지금 연세대 그 세브란스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1회에 2천만 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식도 폐암일 때 가장 많이 수술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 이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감마나이프, 패시티, 로봇 수술이 있지만 하이퍼나이프도 있지만 이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면밀해가지고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위만 집중 공격해서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입원하시게 되면 우리 그 뭐 서울 그 병원 같은 경우도 거기 삼성병원도 지금 뭐 독일에서 오신 그 환자분도 3일이면 입원해가지고 지금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이런 것이 근데 호전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나이프 이것도 지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도 이제 1기, 2기, 3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하이퍼나이프 같은 경우 지금 뭐 여러 병원에서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1회 수술비가 2,000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더라도 예, 그때 되면 병원에서 권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난 치료를 받고 빨리 낫고 싶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냥 진단비가 있으시면 진단비로 1회 쓰시겠죠. 2천만 원. 네, 만약에 내가 진단비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자비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간암이나 지금 많이 효과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계세요.
뭐 패시시도 마찬가지고 로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약을 한번 볼게요. 약도 건강보험에서 혜택 드려요. 예, 약 복용하시면 뭐 만약에 이래서 이 약이 잘 맞으면 건강보험 혜택 받으셔서 치료 잘 받고 나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자꾸 바꿔요. 약을 바꿔봐요, 선생님이. 근데 안 맞을 때는 보통 우리 이제 여성분들 유방암 많이 지금 치료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약값이 4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실비가 있더라도 하루에 통원이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그렇다 그러면 약값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방만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비가 있어. 실비가 있어서 25만 원, 30만 원 갖고 계신 분들 빼면 370만 원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내가 진단비를 뭐 1,000만 원 갖고 있다, 2,000만 원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이 치료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최소 5천만 원은 갖고 계셔야 뭐 치료를 하던 생활비로 쓰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뭐 혼족이라 그래서 1인 가족 많이 늘었잖아요. 1인 가족의 병폐가 뭘까요? 식습관이에요.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십니다. 그 가족이 같이 식사해서 밥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 직장암, 폐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답니다. 그것도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20대로. 예, 여성분들 자궁암도 사실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유전자 영향도 있고 환경 요인도 있고 식습관 영향도 있고 호르몬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암은요 어느 분이나 다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인자가 혈액을 돌다가 제일 안 좋은 부분에 달라붙어서 그게 증식을 하는 게 그게 암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묻지마 암보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을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좀 기본에 암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면 갱신형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갖고 왔거든요. 갱신형, 비갱신형. 예. 근데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게 괜찮은 게, 물론 이제 납입 면제 특약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뭐 암보험만 가입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재진단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납입 면제 필요하죠. 예. 만약에 암 진단 받아서 진단비 받고 나서 나머지 특약은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내지만 나머지 특약은 그대로 가지고 내가 보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재진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 진단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납입 면제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 안에 그냥 특약이 녹아져 있어요. 납입 면제 특약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병자 분들이 납입 면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병자도 납입 면제 되더라. 그런데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어야지만 그 진단이 나와야지만 면제인데요. 이 암보험은 뇌졸중이 진단이 만약에 뇌경색이라든가 진단이 나와도 납입 면제세요.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입 면제라는 거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험료 만약에 이제 암 진단비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특약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90세, 100세까지. 저는 90세로 했죠. 예. 사실 저는 그래요. 90세를 넘으면 치료를 그냥 거의 안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원하시면 10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90세 만기로 해서 되도록이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플랜을 짜왔는데요. 납입 기간도 길어요. 길게 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지금 만약에 지금 45세 기준이시거든요. 그런데 60대 되셔도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천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가입 가능하시고 지금 1,000만 원당 15,000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이거를 내가 25년을 다 내고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쵸? 그건 확률이죠. 그렇지만 내가 5년 아니든 3년 아니든 진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1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서, 그죠? 뭐 이거 다 해봤자 지금 5만 얼마밖에 안 해요. 3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입해가지고, 그죠? 가성비 회사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회사가 지금 역마진이에요. 이 보험 이거를 팔 때는 회사가 분명히 손해율이 큽니다. 근데 왜 판매를 하느냐? 예, 손익분기점 아까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런데 역마진이에요, 역마진. 이걸 팔면 회사가 손해예요. 그래서 오래 못 팔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도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천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방사선, 암수술비, 재진단 이거 다 선택형이에요. 나는 그냥 암만 가입하겠다 그러면 암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근데 재진단암을 왜 갱신형으로 넣어드렸냐면 보험료 자체가 지금 1,000만 원에 14,000원이면 지금 일반암이랑 똑같다고 보시는데요. 갱신형이라서 만약에 비갱신이 비쌀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지속도 줘요. 암이 그냥 무조건 남아 있어도 줘요. 계속해서. 암이 나을 때까지. 언제까지? 90세까지.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1년마다 계속 1,000만 원씩 드려요. 그런데 일반암은 한번 지급되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갱신형은 보세요. 45세인데 7,500원밖에 안 해요. 예. 3천만 원 해봤자 21,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보험료 물론 뭐 실손도 가입해서 보험료 내셔야 되고 뭐 다른 특약도 가입해서 보험료 내셔야 되지만 사실 진단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암 진단비는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어느 정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정말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한 3천이면 충분하십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잘못됐죠. 왜?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어때요? 세월을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실 1억 가치도 한 3,600밖에 가치가 안 된답니다. 20년 후에는. 그래서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도 제가 이제 갱신형으로 넣어드렸죠. 그쵸? 예. 근데, 지금 갱신형에는 조금 보험료가 한 4,000원 비싸요. 그쵸? 아까 14,000원이었으니까. 예. 지금 뭐 25년 갱신, 아까 비갱신, 25년,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갱신이죠? 20년 갱신, 그죠? 얘는 25년 갱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해드렸고, 지금 25년 갱신에 1,000만 원당 18,000원. 예. 요거는 지속. 예. 내가 암이 그대로 남아있다. 낫지 않고 계속 약 드시고, 아니면 치료 받으시고, 아니면 수술을 하시고, 남아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계속 줘요. 예. 그런데, 암이 다 나으셨어. 면제도 받으셨겠죠? 그럼 보험료도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재발이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지급 받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예. 아니면 다른 데 또 전이가 됐어. 전이가 돼도 똑같이 계속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매월 받는 생활비 안보험이 있긴 있어요. 예. 그걸로 가입하시면 너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하시니 최소한 재진단암을 갱신형이라도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어떤 분들은 암이 낫지 않고 계속해서 전이가 돼서 또 치료하면 그쪽에서 치료가 끝나면 또 간으로 퍼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제가 볼 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말 재진단암이든 갖고 계시면 치료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예. 살면서 생애 주기 때 필요한 게 암이에요. 첫째 암. 물론 실비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실비는 정말 나중에 인상이 너무 컸을 때는 유지를 못 하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에러점이 있거든요. 그게 좀 위험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실손을 꼭 들고 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악의 축이라고 항상 들고 갈 때까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또 하나 꼭 가져가야 될 거. 예, 얘도 0세부터 가입 가능하십니다. 0세. 네, 0세부터 가입. 예, 뇌혈관, 허혈성. 우리 태아보험 가입할 때 뇌혈관, 허혈성 빼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가 뭐 한 몇천 원,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2,000원, 뭐 허혈성은 한 1,000원인가? 예, 보험료 들어요. 그런데 보험료 줄이려고 이걸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들 보통 모야모야병이라든가 가와사키, 이 혈관에 이제 애기들은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하고 달라서 모든 세포에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안 내셔도 돼요. 이 진단만 나와도. 예. 근데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혈관이라 그래요. 협심증. 가장 많이 우리 진단받는 게 뭐예요?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진단 많이 받는 거, 협심증. 근데 급성심근경색 가입해 놓으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얘는 지금 2차성 급성심근경색 합병증 뭐 이런 진단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3개만 진단이 나와야 줄 수 있대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저도 항상 확률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다 확률입니다. 그랬을 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건강하시거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왜? 보험료가 저렴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예, 그래서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혈관은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혈관 질환이 깨끗하질 않아요. 왜? 노화가 오기 때문에. 모든 척추도 노화가 오죠. 피부도 노화가 오죠. 우리 왜 지방질 빠진다고 하잖아요. 기름기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혈관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여성분, 어린이, 예, 나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뇌혈관 질환은요. 정말 회사에서 역마진이 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굉장히 진단이 쉽게 나와요. MRI 찍으면 뇌혈관, 우리 왜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거, 예, 명시되지 않는. 여기 보시면 우리 이런 장애 있잖아요. 그죠? 장애. 왜 우리가 상세불명이라죠? 이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뇌혈관은 맞다. 이게 진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지급해드립니다. 예, 모든 뇌혈관. 뇌관에서 우리가 뭐 조영술을 하던, 뭐 꽈리가 꼬여가지고 그거를 갖다 뭐 풀어주던, 뭐 풍선 확장술을 하던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뇌혈관이 보험료가 좀 연세가 드시면 좀 보험료가 세요. 그렇지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뇌혈관이 좀 뇌혈관이라다 허혈성을 좀 비싸서 준비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팁을 드리죠. 그게 뭐냐면 수술비예요. 예, 수술인데 요즘에는 관열이라 해서 째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뭐 심장에 뭐 판막술이라든가 하시면 열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술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손목으로 하시던, 예전에는 이제 우리 왜 다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손목으로 예,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술도 간단하고 예, 효율증도 없고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손이 많이 너무 비싸지면 나중에 수술비하고 이런 진단비로 대체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협심증, 심장 1위입니다. 1위. 예,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2011년도에 숫자가 지금 15,000, 18,000, 지금 어때요? 2016년도에 26,000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원을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병원 요즘엔 가시잖아요. 왜? 예전에는 그냥 참으셨단 말이에요. 뭐 병원비도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이라든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병원을 먼저 가시는데 가셔서 미리 시술하시는 거예요. 당장 죽겠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권해드립니다. 이런 거 미리미리 하시면 뭐 나중에 좀 예후가 좋습니다. 라든가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어때요? 예, 하시겠죠. 본인이 원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증감률이 73%로 늘었다. 예. 관상동맥 우회술 이것도 많이 늘었죠. 예. 그다음에 뇌, 뭐 지금 어쨌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굉장히 지금 병원 가는 횟수도 많이 늘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증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술비
여기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해요. 우리 다빈도라고 해서 자주, 횟수가 잦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그 다음에 뭐, 충수염, 우리 맹장수술이죠. 누구나 뭐, 사람이라면, 이제 평생에 한 번쯤은 다 하고 가는 맹장수술. 백내장. 그 다음에 허리, 척추, 무릎, 어깨. 예.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관절. 어쩔 수 없어요. 예, 연세 드시면, 나이가 저도 뭐, 이제 꺾어지는 50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척추라든가 혈관 질환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무릎 관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척추, 그죠? 그 다음에 관절염. 네. 요걸로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간판, 무릎 관절, 그리고 협심증. 그죠?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 허혈성 뇌혈관을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 하신다 그러면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예. 보실게요. 아이고. 네. 수술비.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최고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한 4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수술비를. 그런데 유병자 분들은 뭐 이렇게 증권을 나눠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최고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이 수술비를. 그러면 만약에 뇌혈관으로 시술을 했다.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얘가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수술비 다 하시면 보험료 25,000원? 25,000원. 내지는 3만 원. 네, 보험료예요. 이거 다 하셔도, 이거 다 하셔도, 유병자 이거 500만 원 다 하셔도, 예. 그런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게 뭐냐면, 우리 생명보험에 그 수술특약 1종에서 5종 가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1종을 만약에 가입하시면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지급 안 되세요.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시면 최고 백내장만 하셔도 최고 23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이런 수술 특약을 통해서 좀 크게 들어가는 수술비라든가 무릎 수술 이런 거로 대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현재 20만 원 보험료 내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요거를 저해지 환급형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암 진단비 45,000원, 그죠?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요런 거 좀 비싸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드렸냐면, 만약에 이분이 리모델링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일반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보험료가 암 진단비가 45,000원인데 7만 원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리모델링 해드린 거는, 예, 25,800원. 네. 그 다음에 뇌졸중도 18,500원. 보험료가 얼마가 줄었냐면 6만 원이 줄었어요. 6만 원이 이분이 세이브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이 6만 원을 갖고 뭐 또 다른 특약을 가입을 하셔도 되고 내지는 보험료를 좀 적게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종합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납입 면제 특약이 없었거든요. 얘는 납입 면제가 있어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만 나오면 보험료 안 내셔도 된다라는 그런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보험료가 40% 이상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45,000원이니까 한 37% 정도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애 주기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질병휴유장애인데요. 이 질병휴유장애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너무 잘하셔서 나는 좀 보장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저희 지금 제 주위에도 지금 질병휴유장애를 지금 청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질병휴유장애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낫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휴유장애라고 하잖아요. 예, 장애하고 다릅니다. 예, 휴유장애라는 것은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내가 질병이 남아있으면. 근데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우리가 요즘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치매죠. 치매인데 얘는 CDR 척도가 1점만 돼도 드려요. 1점만 돼도.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뭐 CDR 척도가 3점이면 60%.
근데 3점까지 가시게 되면 사실은 조금 치매가 거의 뭐 기정화되신 분들 있죠. 그런데 경증 치매 같은 경우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액의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3%부터 80%까지니까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려요? 보청이 하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연세가 드셨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암이 걸려도 우리가 절제를 하던 후유장애가 남아있든 내가 후유장애에 대한 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절제수를 했다 그러면 거의 50% 확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50%를 받고요. 암이 걸렸는데 내가 뇌경색이 발생을 했어요. 뇌경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이. 거기서도 30% 이상 지급을 해드립니다. 얘는 중복이에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무릎도 주고, 만약에 인공관절 했어요. 인공관절 해서도 나와요. 30%. 지금은 20%예요. 죄송해요. 인공관절은 20%. 한쪽당 20%. 그러면 40%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라는 게 우리가 한 번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네, 여기 보시면 반복해서 진단 나오면 어때요? 치료 과정에서 진행이 좀 더 되면 더 되는 그 후유장애를 또 드려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2회 발생할 때마다 줘요. 할 때마다. 그리고 합산해서. 그리고 추가 보장.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절제를 해서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진행이 됐어. 뭐 재발이 됐던 뭐 다른 데 암이 또 생겨서 그러면 또 추가된 거를 지급을 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를 우리가 회사에서는 애물단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진단비를 한번 받으면 끝나니까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사망할 때까지 줘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보장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또 받는데 어떻게 받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3%부터 주겠대요. 3%부터.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치아가 5개가 상실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5%예요. 그런데 7개 하면 10% 줘요. 그럼 만약에 가입을 5천만 원 했다 그런 거에서 5%. 아니면 10%, 5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단비는요. 우리가 수술비 말고는 진단비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진단비로 받으시는 거예요. 목돈으로. 정액으로 얼마 딱 드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디스크 어때요? 디스크는 다쳐서 오는 디스크보다는 아파서 오는 디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디스크, 그 다음에 장기, 치매,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 치매도 드리고, 인공관절. 가장 우리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것도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치아, 보청기, 무릎, 아니면 손, 류마티스,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진단으로 보기 때문에 75%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받고 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혈액 투선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치아 결손되시면 그것도 같이 지급을 해드리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너무 바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생애 주기 때 꼭 필요한 게 질병 후유장애. 지금 말씀드렸던 거. 아까 간편암이라도 다른 암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 보험이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 잠깐 스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암보험,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만 갖고 계셔도 우리가 큰 질병에만 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평생 살아있을 때 보상받는 건데 사망보험금을 좀 줄이셔가지고 질병 후유장애 가입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리모델링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고 또 건강할 때 준비해 놓으면 좋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좀 맞춤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예. 그 가입한 보험이 2개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종신보험에서 돈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에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게 당장 그 상환하기 좀 형편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이게 이제 과연 이게 꼭 그 유지를 해야 될 만큼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특히나 예. 종신보험을 좀 유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 상황을 처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검토하시는데 참고가 되게끔. 저희가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좀 네네. 기초적인 사항부터 여쭤볼게요.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대 중반 55세입니다. 아, 55세 되셨고요. 그러니까 네.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건 지금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뭐 그런 건 없는데, 예. 구체적으로. 근데 얼마 전에 그 형님이 간암에 걸렸다고 이제 진단을 예. 받았어요. 예, 저도 뭐 약 먹는 건 없지만 이제 체중을 좀 줄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은 상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 네. 전부 다 재학 중이에요. 대학교에 이미 그래서 들어가셨고, 네. 네네. 이게 사망보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네. 네, 애들 위해서 이렇게 뭐 보험 차원에서 이렇게 가입을 한 건데, 지금 애들이 많이 컸는데, 이게 과연 이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대출도 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니까 네. 준비해 놓으실 땐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셔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지금은 조금 부담이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신 걸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55세 되신 남성분의 보험인데요. 2004년도에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준비해주셨고요. 80세 만기인 게 눈에 띕니다. 현대해상 퍼펙트 클래스 종합보험을 100세 만기 25년 납으로 준비해주셔서 총 보험료는 34만 원 돈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 보험의 보장이 괜찮은지 알고 싶고 돈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지금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리고 가족력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상세하게 내용 얘기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한 14년, 그러니까 지금 내년 정도까지는 보험료를 내면 납입 기간도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그 한 14년 전에 준비를 해서 종신보험을 유지를 쭉 해오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이제 받았는데 요게 그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 2004년도이다 보니까 확정금리로 연복리 4%를 주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사망보장에 이자가 그렇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 자체도 상당히 6%대 이상으로 높은 상품이라 아마 이자 부담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종신보험은 유니버설 기능이 다 있어요. 즉 내가 돈이 필요하면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내가 중도 인출을 받아서 쓰셔도 내가 이자를 내거나 이런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2004년도 이때 과거의 종신보험에서는 약관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적립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내가 이걸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나는 4%로 이자가 불이돼서 좋은 상품인 줄 알지만 내가 대출이 없다면 4%가 좋은 상품이지만 대출은 6%대 이상이니까 더 많은 돈을 내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당장 상환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요 유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장 내용을 봤어요. 재 사망으로 1억 6천 정도 있고 일반 사망에 8천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암 또 뇌출혈 진단비가 1,000만 원씩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출혈 진단비는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얘기했지만 뇌혈관 중에서 가장 낮은 조금 보장되는 보장이야. 즉 터져야지만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중이 좀 나가서 혈압에 약간 걱정이 되신다면 터지기 전에는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다지 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수술비 특약도 최대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중요한 뇌혈관이나 허혈상 뭐 또는 갑상선 뭐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으시면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비도 여기 성인병 입원비가 6만 원, 입원비 질병이나 그 상해로 입원하시면 1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3일초가 이를 즉 4일 이상 입원하는데 내가 암 수술해도 5일 이상 입원을 안 시켜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돈은 많이 내고 계셨지만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보장은 못 받으셨어요. 근데 향후에도 보장을 받기가 그다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일반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 그때는 가입할 때는 애들이 다 10살 미만에 왔다 갔다 해서 걱정이 되셔서 가입한 따뜻한 아빠였지만 이미 아이들이 대학교 이상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무리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워낙 4%로 이자가 좋고 사망보험금으로 이자가 불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험회사에다 여쭤보셔서 약관대출 받으신 금액을 다 갚으실 수 있을 만큼 이게 재사망 1억 6천 그다음에 일반 사망 8천을 줄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액 완납도 되고 또 더 금액을 훨씬 줄여서 보험료도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약관 대출도 다 갚아버려서 이자 나가지 않도록 다 이거를 줄여버리시는 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해지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적립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약간은 즉 사망보험금을 2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까지 줄여도 그게 가능하면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4%로 불이가 되니까 요즘 연봉률 4%짜리 적금 같은 건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약관 대출을 가지고 계셔서 이게 6%대 이자를 내다 보면 부담이 되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관 대출을 다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다 줄여버리시고 감액 완납으로 처리하시면 보험료 지금 25만 6천 원을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비용 월 보험료 내시는 거에 크게 부담이 없으시면 손해보험으로 제가 조금 한번 가설계를 해봤는데 25년 납 90세 만기, 100세 만기 요거 선택 가능한데 일단 100세 만기를 했어요. 비갱신형이에요. 즉 갱신형으로 하게 되면 내가 100세 보장하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시거나 또는 20년 후에 내가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갱신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이 이제 기본으로 5천원이 들어간다면 상해 후유장에도 3%부터 100%까지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 또 제일 중요한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까지도 얘기했던 질병 후유장에도 1,000만 원이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고 암 진단비 지금 형님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2천만 원 추가를 하시면 현대해상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암 진단비가 2천이 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아까 뇌출혈이 아니라 혈압이 걱정되시면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에 뇌졸중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도 1,000만 원. 허혈성은 심장 관련이에요. 그래서 협심증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즉 그래도 보장이 매우 넓은 보장이라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고요. 또 뇌혈관 수술비도 600만 원, 허혈성 수술비도 600만 원에 인공관절도 600만 원까지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 수술비도 있고 항암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삼성생명에서는 수술비가 최대 100만 원인데 여기는 34대 질병 수술비가 400만 원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입원비를 저는 그냥 하루만 줘도 입원했으면 입원비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중환자실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하루만 입원해도 10만 원씩 주는 게 질병 같은 경우에는 150원, 2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를 비용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시고 진단비 넣고 하시면 한 12만 5천 원 정도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대해상에 가지고 계신 거에는 재해 사망이 1억 있고 암 진단비가 2천에 뇌졸중 1천, 급성 심근경색 1천이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 실손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2014년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요 실손보험도 괜찮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라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8만 7천 원에 지금 제가 손해보험사 걸로 한 진단비 다 집어넣어도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 21만 2천 원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내셨던 34만 원보다는 한 12만 원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보장은 네. 훨씬 늘었죠. 암 진단비도 늘었고 다만 종신보험은 내년 1년만 내시면 끝나는데 요 네. 지금 새로 가입하신 거는 지금부터 25년을 내셔야지 돼요. 20년을. 괜찮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조금 줄어드셨다면 건강에 대한, 즉, 형님이나 주변에 또 이런 건강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네네네. 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유지해 오셨던 종신보험 좀 무리해 가면서까지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최소로 남기시고요. 아직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로 남기시고 더 잘 보장받으실 수 있는 플랜 제안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증 네, 있으시면 저희가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살펴볼게요. 705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50대 남성 회사원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 질병 후유장에 가입 가능한가요? 척추 질환으로 거절된 적이 있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험 가입에 좀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광희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만약에 이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셨다면 이 후유장애에서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질병 후유장애는요, 사실 이 특약 자체가 우리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건강하셔야지 가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보통 진단비는 뭐 90일 면책, 1년 후에 100%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 수술하셔서 뭐 철심을 이렇게 박으신 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수술을 이미 하셨고, 뭐 거절된 거는 사실 뭐 그전에는 보험을 이렇게 예스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병자 보험에서도 많이 열려 있긴 한데, 지금 뭐 정답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님은 가입은 가능하세요.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허리 질환에 대해서는 부담보라 그래서 보장이 안 되시는데요. 보통 한 5년 지나면 보장되신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부담을 뭐 갖고 가시면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많이는 가입은 안 되세요. 지금 50대 분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증권을 좀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좀 진단비로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 후유 장애는 특약 자체가 좀 건강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뭐 허리 질환 부담보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